전 세계는 지금 러시아의 침공 전쟁으로 인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혼란을 틈타 북한은 자신을 잊지 말라고 남한에 미사일을 쏘며 무력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자기네들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는데요. 자기네들과 싸움을 벌이면 상대는 소멸될 것이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들리는 소문으론 대한민국의 신형 무기 때문에 자신이 소멸될까봐 벌벌 떨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라의 우두머리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무기,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얼마 전 세계 최강의 무기로 알려진 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 AH-64의 V6가 대한민국의 하늘에 떴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순환 배치가 아닌 고정 배치로 들여온 것으로 말 그대로 한국에 두고 계속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신형 아파치 헬기가 미국 본토 밖으로 고정 배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신형 아파치 헬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무게가 10톤이나 나가는 대형 공격 헬기로 무거운 무게와 달리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최고 속도가 무려 365km/h라고 하죠. 아파치 헬기는 영상으로 보면 묵직한 무게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보니 편안한 비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KTX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파치 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은 480km에 달하는데요. 사실상 북한 전역이 전투 반경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초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아무튼 북한과 한국은 사실상 포병대의 싸움이라 할 만큼 자주포나 장갑차와 같은 재래식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파치 헬기는 이러한 기갑사단에겐 악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보유한 최신형 아파치에는 적의 전차 움직임을 포착해 조종사의 공격 판단 등을 돕는 인식체계 결정지원 체계가 새롭게 장착되었는데요. 이건 한국 육군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아직 전력화가 안 된 최첨단 장비입니다. 해당 장비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V6에만 장착한 이유는 아마도 군선미군 기지에 배치된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이나 무인 공격 헬기 AH-6와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한미군의 신형 아파치 헬기의 상시 배치로 평택의 24대, 군산 미공군 기지의 24대를 합쳐 모두 48대가 배치되었는데요. 거기다 한국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보유한 36대까지 합치면 한미연합군의 아파치 헬기 전력은 4대 대대 즉 84대이고, 여기에 더해 한국 육군은 최소 42기에서 최대 48기의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어서 한반도에 배치되는 아파치는 총 132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치 보유대수 1, 2위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한국이 세계 3위가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현재 무기 상태가 엉망진창인 북한군 육군 전력을 질적으로 압도해 넘어서버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일본, 러시아도 무시 못하는 전력이 됩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아파치 헬기를 공격 헬기계의 끝판왕으로 칭송하는 이유는 바로 탁월한 무장 성능 때문입니다. 타사 동급 공격 헬기가 30mm 기관포탄을 보통 300여 발쯤 들고 다니는 데 비해서 아파치는 무려 1200발이나 장탄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아군이 지원을 요청하는 순간 적 보병에게 1200발의 불벼락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대전차 공격력의 핵심인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최대 16발까지 장착이 가능한데요. 해당 미사일은 과거 1900년대에도 일발 일탱이라는 설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불이란 이름을 가진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1300mm급 관통력의 이중탄두를 가지고 있어서 전차가 반응장갑을 두르고 있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궤적이 U자형 급한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전차의 포탑을 때리는 탑 어택의 효과까지 있죠. 이런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아파치 헬기 한 대당 16개씩이나 장착하고 다니니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아파치 2개 대대가 한 번 뜰 때마다 북한의 탱크들은 최소 288대에서 최대 576대씩 박살이 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농담이지만 헬기 조종사가 미사일을 눈 감고 발사해서 명중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해도 북한군의 기갑여단 한두 개씩은 꼬박꼬박 증발한다는 결과가 나오죠. 여기다 만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주한미군의 아파치 48기까지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면 한 번의 출격으로 북한 기갑부대가 전멸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는 아파치 공격 헬기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가장 강력한 무기인 탄도미사일과 핵전력은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면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전 세계적인 비난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가에 미사일을 쏴대는 푸틴을 향한 여론을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주요 시설 및 주력 부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의 보유는 그야말로 한반도 전장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공격 헬기의 개발 역사에 있어서 AH-64 아파치가 남긴 족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도 한데요. 이는 하늘을 나는 전차라 불릴 만큼 강력한 화력과 더불어 뛰어난 방어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체는 14.5mm 중기관총 방탄 처리가 되어 있으며 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종석에는 아크릴 방탄판으로 둘려있고 아래에는 방류연료 탱크를 넣어 무려 22mm HE탄에 대한 내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헬기는 피탄 후에 생존성까지 뛰어난데요. 아파치의 엔진은 서로 떨어져 있는 형태라 한쪽이 피탄되어 작동이 멈춰도 다른 한쪽으로 충분히 비행이 가능하며 만일 둘 다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로터는 관성에 의해 계속 돌아 양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바로 추락하지 않고 주변의 적당한 장소에 착륙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름통이 관통되어 연료가 다 바닥나도 30분 이상 비행이 가능하며 그 시간 내에는 전장을 이탈해 안전구역으로 복귀가 되는데요. 최악의 상황으로 급격하게 추락하는 때에는 아래 달린 바퀴와 M230 기관포가 추락의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3, 4층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더라도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방어력과 치밀한 안전장치는 미국이 자국의 군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안전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치 헬기로 구사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전술도 있죠. 그건 바로 TADS를 이용한 지면 밀착 비행을 통해 산의 능선이나 건물 등의 은폐물 위로 로터 위에 롱보우 레이더만 쏙 내밀어 은폐된 상태로 적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TADS, 다른 말로 표적 획득 지시 장치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이용해 밤낮 가리지 않고 표적 영상을 획득한 뒤 이를 계속 추적하면서 조종사에게 보여주는 장치인데요. 덕분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만 은폐물 위로 잠시 상승하고 쏘자마자 다시 은폐물 뒤로 숨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한 아파치는 레이더만을 이용하여 LOAL 모드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산 뒤에 숨은 채로 목표를 직접 보지 않고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헌터킬러라는 기능으로 공격 대상의 데이터를 주변 아군한테도 제공해 주변의 헬기들도 똑같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헬파이어의 사거리인 10km 밖에서 이런 이기적인 전술을 구사하면 적군의 요간으로 아파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대한민국 육군과 국방부는 아파치의 도입으로 전력이 증가하자 이에 크게 만족했는지 공공연히 추가 도입을 논하며 100대는 채울 것이라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 한국이 자체적으로 힘을 키우지 못한다면 미국에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줘가면서 비싼 무기들을 구매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헬기에서 완벽히 벗어나기 위해선 아파치를 뛰어넘을 공격 헬기를 자체 생산해내야만 합니다. 얼마 전 카이에선 2030년대 중반까지 아파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격 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하겠다고 했는데요. 하루빨리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 한국형 헬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